다음은 여권 상황 살펴볼 텐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팬카페가 제명인의 마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당의 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강퇴를 당했습니다. 강제 탈퇴 조치를 당했는데 물론 여기서 찬성률이 81.3%에 달합니다. 이유는 당내 분란 행위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인데 박찬일 씨,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의 대표적인 팬카페에서 강제 탈퇴를 당했어요. 네, 참 초유의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처럼 윤리 여러 가지고 뭐 제명시키고 당직 정지시키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정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상황과 비교해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 본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그나마 계파 갈등뿐만이 아니라 노선 갈등이 분명해요. 예. 예를 들어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뭐 찬반이 있었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륜 찬성이냐 반대냐 뭐 이런 어떤 나름의 노선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예. 물론 거기 위에 서로의 당권이라고 하는 공천권이라고 하는 기득권이 얹어져 있긴 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에 반해서 도대체 노선 차이가 뭐지? 소위 말해서 제명인의 마을에서 얘기하는 노선과 정책과 정청래 대표하고 이성윤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정책에 무슨 큰 차이가 있나?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정책과 노선의 차이도 아닌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 예. 누가 보더라도 우려스럽고 감정 싸움이 좀 선을 많이 넘었다. 예. 결국 정청래 대표가 1년 동안 뭐 이거 누구 책임이라고 해야 될지 참 난감한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에 대한 호불호가 강하긴 했지만 예. 이렇게까지 속에서 좀 곪고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사상 처음이죠. 현직 대통령 팬덤이 현직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갖다가 카페에서 제명한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좀 그런 점에서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 내분이 본질이 저는 권력투쟁이라고 보는데 민주당 내에서 똑같은 권력투쟁의 민낯, 그것도 노선 차이도 아닌 감정 싸움으로 이런 민낯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국민들에게 좀 창피한 일이다. 예.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카페니까 카페 매니저가 있는데 분란을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분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땐 여기에 모여 있는 분들이 화가 뭐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네. 그렇다고 이렇게 투표까지 해서 당 대표를 퇴출을 시켜야 되냐? 그러니까 내부는 그런 거겠죠. 정청래 당 대표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얘기들을 쭉 다시 들어보니까 옛날에 심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예. 또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엇박자를 내는 거야? 이런 것도 같고. 그다음에 이거 계속 이러면 예를 들면 과거 친문 세력들이 했던 거 좀 반복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제명인회라고 하는 마을이 상징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현직 당대표, 그러니까 전체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퇴출시키는 행위가 벌어졌을 때 이것이 당내에 좋은 이미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또 역으로 따지고 보면 정청래 대표가 지금 매우 고독한 리더십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1인 1표제 했잖아요. 그다음에 합당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이거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에요. 실제로는. 예. 지론대로 본인이 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통령의 지론을 이용해서 본인이 연임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런 의도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소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 몫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네. 본인은 충정이라고 본인은 설명을 합니다만 그 충정을 충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사람들 잘못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당대표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은 본인이 해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제명인의 마을은 좀 심했다. 재가입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재가입. 이렇게 퇴출시킬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이건 그냥 화풀이로 들리잖아요. 분풀이로 들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제명인의 말보다 더 큰 건 저희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원들이 선택한 당대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존중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미 일이 벌어졌으니 이제 앞으로 스스로 예. 해나가야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권의 지지층이 좀 갈등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정청래 대표가 이제 딴지일보를 거론한 적이 있었죠.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보고 뭐 요즘 언론에서 딴지일보에 뭐 게시판에 글 쓴다고 그러는데 저는 10년 동안 1,500번 썼습니다. 평균 이틀에 한 번꼴 썼습니다. 우리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 딴지일보가 가장
바로미터입니다. 거기에 흐름이 가장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런 글 한번 볼까요? 민주당 더럽히지 말고 딴지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 딴지일보가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미디어였는데 이게 또 세분화가 되는 겁니까? 저는 뭐 민주당이 몸집이 커지고 네. 스펙트럼이 넓어진 게 결국은 이 원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네. 당의 주류는 누가 뭐라 그래도 86세대였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 정치적 지향도 굉장히 진보 지향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정치의 스펙트럼이 확 넓어진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나는 중도 우파다라고 선언을 했고 실제로 정책에서도 그런 중도 우파적인 정책들이 좀 유연하죠. 이재명 네. 대통령이 굉장히 유연하다 보니까 스펙트럼도 넓어졌고 이념의 스펙트럼도 넓어졌고 그다음에 구성원도 네. 굉장히 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분들 국회의원 분들 지금 몇 분이나 들어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몇 년 전만 하더라고 그분들하고 방송에서 상대 패널이었는데 네. 그분들이 지금 민주당 대표에서 방송 나오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거 볼 때마다 야 되게 신기하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저는 민주당의 몸집이 커지고 소위 스펙트럼이 넓어지다 보니 이 속에서 각자의 생각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민주정당이면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소위 말하면은 공론화라든지 토의라든지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 지금은 이 초창기부터 이게 지금 되게 뭐라 그럴까요? 토론이나 선의의 경쟁보다는 서로가 의심하는 예. 저거 지금 안에서 지금 저 혹시 딴집 살림 차리려는 거 아니야? 이런 서로가 의심의 눈길로 쳐다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모든 분란은 이런 의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를 보면 포스트 이재명 또는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을 둘러싸고 의처증과 의부증에 걸린 사이처럼 보인다. 좀 그런 점에서 너 딴지일보 세력이야? 나는 뭐 제명이네야?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PR을 구분하는 모습들은 예.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 몇 달 안 된 흐름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누구 책임이냐? 예. 당원 책임이냐? 아니면은 저는 지도부 책임이냐? 그렇다면은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 게 아니다. 분명히 누군가 잘못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좀 잘못 보여준 게 있고 팬덤은 그것을 갖다가 따라하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스펙트럼을 넓힌 이재명 대통령 탓을 할 게 아니다. 내부에서 그걸 갖다가 모두의 민주당 안에 당원들의 그런 논의의 장을 만들지 못하는 현재 민주당 지도부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그게 뉴 이재명 이런 식으로 표현이 뭐 되는 거죠. 실체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누 이재명이라고 네이밍은 하는 하는 조직도 없고 거지만. 네이밍 있는데 예. 그런 소위 말하면 중도 확장성이잖아요. 그럼 중도 확장성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선거에서만 얘기를 했는데 예. 다음 당대표 선거를 둘러싸고 그 뉴 이재명이라는 거 안에 혹시 과거 친문 세력이 복귀하는 거 아니야? 조국 혁신당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뉴 이재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도파가 아니라 특정 세력이 들어와서 당을 접수하려는 거 아니야? 이게 제가 얘기했던 의처증, 의부증이라는 거예요. 예. 실체는 없는데 이게 서로가 의심만 하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이랬을 때 우리는 뭘 합니까?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그러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상담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예. 뭐 아니 의심이라는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 한마디 제스처 하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분열은 전 시작됐다고 봐요. 이미 시작됐다. 왜? 예.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절대 권력자로 있다가 당이라는 권력의 공백 상태가 온 겁니다. 그 당이라는 권력의 공백을 박찬대, 정청래 두 사람이 다툴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지난해 당대표 선거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정청래든 박찬대든 모두 친명이다. 예. 그러니까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든 박찬대가 되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소 뭐 이재명 대통령과 덜 가까운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뽑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난 8개월 동안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이재명 대통령과 불화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우상호 전 정무수석을 불러다 놓고 제일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 당에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 왜 그랬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였다고 하잖아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본인의 지지자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비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욕하면서 배운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을 거고
다음 당대표 연임하면 나도 대통령 될 수 있다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게 상당히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데 그 공백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는 치열한 개파 간 결쟁이 있는 거라고 보고 예. 인간적으로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어울리는 사이는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MBN 판도라에 나와서 나는 이재명 싫다. 이재명 가는 곳에 항상 분란만 있다. 그냥 생각하는 게 싫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한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예. 정청래 그 민주당 과거 대표의 생각은 발언이니까. 10여 년 전 발언입니다만 네. 저는 아직도 그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도 한마디 하면요. 국민의힘하고 이게 그 민주당이 다 내부 갈등으로 이게 겪고 있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은 정리가 돼요. 한동훈 게 좀 도려내고 좀 도려냈잖아요. 그다음에 장동혁 체제 중심으로 이게 공천이 갑니다. 그게 배신자들 그 정리하는 3대 저승사자가 이정현, 그다음에 윤민우, 이호선 세 분이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야당은. 근데 여당은요. 항상 이게 공천되면 무조건 충돌합니다. 왜? 법상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도장을 찍어요. 예. 근데 실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에 정원호 잘하네. 한준호 감사표 주고 박찬대 또 이게 안중근 유목 가져오는 게 잘하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공천에 관여 안 할 수가 없거든. 근데 공천하면 그게 불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윤 대통령도 갈등했고 옛날마다 그래요. 저는 이번에도 지금 보세요. 지방선거 오면요. 공천과 관련해서 아마 이게 정청래 당과 이재명 청와대가 예. 엄청나게 대충돌이 될 겁니다. 그게 심각한 거예요. 되면. 근데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는 정리했기 정리되는 때문에 장동훈 거다. 대표 공천권을 다 100% 예. 행사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 어디서 어떻게 아니, 들었어요? 민주당은 도려낼 생각이 없어요. 저는 국민의힘은 그런 걸로 전직 당대표를 제명을 시킬 정도의 상황이라면 누가 그 당에 대해서 충성을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도려낼 생각이 없고요. 좀 크게 어울려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은 있겠죠. 왜냐하면 적어도 단임제 대통령 시대에 각 정당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차기 권력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가는 것들은 일상적인 정치 행태인 거죠. 근데 그것이 배제시키거나 잘라내는 방식이 아니라 더 많이 쌓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재명식 전 정치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단계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1차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이재명 그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대선이 패배하고 난 다음에 0.7% 차이로 패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었고 또 그 이후에 본인이 정치 테러를 당하는 과정들, 검찰에게 어떤 그 왜곡된 수사, 기소를 당하면서 탄압받는 모습을 보면서 결집을 했었고 그 이후에 내란이 발생한 다음에 소위 2차 내란을 진압하고 탄핵을 시키면서 뭔가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2차 어떤 결집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잘할지 못할지 몰랐었는데 국정 운영을 한 6개월 이상 잘하는 과정이 벌어지게 되니까 지지층이 이렇게 모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단단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좀 네. 그래서 이런 단단함들을 가지고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예를 들면 그냥 야 조용해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로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청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비판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민주당이 이 상황 자체를 잘 극복할 어떤 능력들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고 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당에서 또 깜짝 인사가 있었는데 김남국 전 비서관이 민주당 대변인에 임명이 됐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정무직 당직자 임명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남국 전 국회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된 김남국입니다. 여러 부족함에도 대변인으로 임명돼 큰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낍니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변화를 만드는데 소통으로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민주당의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현지 누나 그 메시지 논란으로 이제 비서관직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한 2달 정도 지났나요? 좀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김남국 전 의원 지금 이제 대변인이 됐습니다만 참 파란만장합니다. 예. 코인 문제로 엄청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무죄가 났었고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히 좀 많은 의원들이 미안했었었고 또 말씀하신 이제 현지 누나라고 얘기되고 있는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본인이 중간에 전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내부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좀 2번 정도
큰 어떤 사단이 났던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일도 아니었던 거죠.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남국 전 의원을 더 사랑한다면 예.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당 대변인을 임명을 했다면 훨씬 더 좋은 모양새를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민주당이 보면 대변인들하고 부대변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면 또 많이 임명하기도 해요. 늘어나죠. 예, 많이 예. 임명하기도 하는 측면이 있어서 뭐 당이 결정한 거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약간 좀 시점을 늦췄으면 훨씬 더 예를 들면 잘 안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아쉽다 뭐 이 정도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어떤 논란이 있으면 그 논란이 그래도 좀 가라앉고 돌아와도 충분한데 왜 지금일까? 근데 저는 김남국 대변인 이 카드가 굉장히 의도된 바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우리가 앞서서 예. 무슨 얘기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간의 충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당 대변인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에요. 당 대변인은 누가 임명합니까? 결국 당 대표가 임명하는 거예요. 예. 그럼 정청래 대표가 왜 내분 사태, 제명인의 마을에서 제명당한 날 왜 김남국 전 청와대 비서관을 당 대변인으로 임명했을까? 예. 결국은 저는 당 내분 사태에 대한 화해 제스처라고 봐요. 자, 나는 이렇게 제명인에서 나 탈퇴시켰어도 나는 대통령 버리지 않는다. 내가 언제 대통령하고 각세웠냐. 예. 대통령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의 대통령의 7인의 멤버였고 또 청와대에서 비서관까지 했던 김남국 전 대변인 전 의원 문제 있지만 예. 그래도 나는 당의 화합을 위해서라면은 확실한 친명 인사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 당 대변인을 안 친다라고 하는 거는 예. 지금 내분 사태에 대한 굉장히 정무적인 카드로서 예. 화합책을 내건 거다.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에게는 조금 밉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당 내부로 본다면 대통령의 이 판명을 갖다가 당 얼굴에다가 앉혀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정치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한 번만 얘기를 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왜 이 시기에 김남국 전 비서관을 대변인으로 임명했을까 생각하면 6.3 지방선거에 지금 안산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당 대변인은요 출마를 한다고 해서 당직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방송에 출연이 계속 가능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안산시장 공천에 김남국 전 비서관에 대한 어떤 페이버를 당에서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게 뭐 청와대와 조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뭐 그 공천 과정에서 유리한 예. 선점을 하긴 했다라고 예.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런 제가 해석도 며칠 있구나. 전에 방송 같이 하면서 만나봤더니 그 안산의 양문석 의원이 지금 대법원에 가 있거든요. 근데 4월 30일까지만 판결이 나오면 선거의 보궐이 근데 무조건 나요. 그건 두 가지 공직선거부터 100만이 넘고 일반 사기 대출로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보궐이 나면 김남국 의원이 보궐로 가고 보궐이 안 나면 안산시장으로 출마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예. 아무리 봐도 이게 국민을 너무 우습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오만방자한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진우나 훈시경이 그게 미수에 그친지 모르겠는데 실제 안 해도 근데 그런 식으로 답을 주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이 자체가 이미 그거는 범죄는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청탁금지법이 뭡니까? 그 국민들이 훤히 지금 현진우를 알고 있는데 이걸 대변인 임명한다? 너무 이게 민주당이 지지율에 취해가지고 오만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